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위령제가 시작됐고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렸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의 기쁨이 넘쳐나던 관덕정 광장. 풍물패에 신명나는 장단 뒤에 울려 퍼진 총소리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3.1 발포 사건과 이후 휘몰아친 학살의 광풍을 도내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펼쳐낸 4.3 역사맞이 거리굴.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과 강요배의 그림 동백꽃 지다를 모티브 삼아 음악과 결합한 뮤지컬로 꾸며졌습니다. 3.1 발포 때 희생된 6분을 기리고 위무하는,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죽음까지 낳게 된 사건이어서 현장성이 아주 강한, 그리고 거리굿에서도 그 장면 자체를 좀 세밀하게 다뤘습니다. 마을별 위령제도 시작됐습니다. 재단에 향을 피우고 정성스레 꽃을 올리며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된 부모 형제를 떠올립니다. 세월은 흘러 기억은 옅어졌지만 가슴 속 상처는 아물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이 정든 여기서도 막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터널도 널브러져 있고 그런 것들이 그 4.3만 되면 그 북받칩니다. 끝나지 않는 아픔이 온 섬을 가득 채우는 제주의 4월. 잔인한 역사의 기억과 함께 추모의 물결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69주기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이번 추념식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각 정당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 주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추념식에 참석하는 300여개 편의를 위해 임시 순환버스 17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4년 전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이 국내외 영화상을 휩쓸면서 대중들에게 4.3을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4.3 당시 제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영화 오사카에서 온 편지가 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시시 이리 이 땅은 몬딱 개죽음이여. 니네 시아방이영 니네 서방 다 죽지 않으시냐. 너라도 살 방도를 초자사주. 칠흑 같은 어둠 속 보따리를 든 채 마음을 졸이며 좁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이 죽임을 당한 뒤 섬을 떠난 18살의 어린 신부. 제주에 두고 온 딸을 그리며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생활비를 보내지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고향길은 막히고 맙니다. 결국 돌아오지 못한 채 백발의 노인이 된 제일 제주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오사카에서 온 편지입니다. 2つ過ぎてる。娘さんが亡くなるまでの間は一回も会ってない。 올 때는桜대간에가 같이 그러네. 지난해부터 제주와 오사카를 오가며 1년여 만에 완성된 영화는 소셜 펀딩을 통한 후원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스태프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양팔에 완장 무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정말 스태프들까지도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서 준비돼야지만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죠. 오사카에서 온 편지는 4.3 69주년을 맞아 제주와 일본에서 시사회를 가졌지만 정식 개봉관은 확보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4.3 평화 인권 교육을 전국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열리는 제69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다른 지방 교육감 4명이 참석하고 이성문 교육감과 제주 4.3을 주제로 하는 평화 인권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방 교육감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협력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DMZ, 비무장지대에 대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가 다시 추진됩니다. 춘천 MBC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긴장과 갈등의 공간이 된 비무장지대. 민간인의 발길이 64년 동안 끊기면서 두루미와 사냥 등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남북 분단의 상징 DMZ를 세계인의 자연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오는 2019년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지난 2012년 환경부는 강원도와 경기도와 함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두루미와 제두루미가 함께 월동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철원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다시 DMZ의 세계적인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순회 설명회도 마련합니다. DMZ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물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와 주민 소득과 연계시키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DMZ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면 사회와 경제, 문화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북이 함께 추진하면 한반도의 긴장 해소는 물론 분단의 대가로 얻은 DMZ를 세계의 생태문화 유산으로 가꾸는 데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권 주자들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저마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DMZ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영계입니다. 지역과의 상생을 외치며 대구에 진출했던 외지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기여도가 낮은 업체의 명단까지 공개했는데요. 말뿐인 상생에 좀 더 강한 압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구 MBC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구에서 영업을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는 31곳입니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판매한 물품 10개 가운데 지역 제품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16.4%에 비해 5%포인트, 금액으로는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백화점은 5.2%에 불과했고 대형마트는 18.5%로 백화점보다는 높았지만 3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역업체 입점 수도 크게 줄었고 사회 환원, 즉 기부 금액도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역 인력 고용, 이랜드 리테일은 지역 제품 매입, 이마트는 지역 용역 발주 비율이 특히 낮았습니다. 지역업체들 선정을 하려고 입찰을 의뢰를 하였으나 타산이 안 맞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었고, 지역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곳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낮았던 곳은 이마트와 코스트코 홀세일이 꼽혔는데 미국이 본사인 코스트코는 대구시의 매출액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그 출점이나 진출할 때는 자기들이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뭐 지역 상생 협력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제출을 했는데 실제 하면서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선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에 대해 지역민 고용 95% 이상, 용역 발주 70% 이상 등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네, 봄 기운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대체로 포근합니다. 출근길 최저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올 봄 들어 가장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로 출발해서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은 쾌청한 날씨를 보이면서 시야도 시원하게 트여 있고요. 섬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1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일부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다만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삼양 일동의 한 창고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71살 이모 씨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붕이 무너지면서 이 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인 취업교육센터가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시니어 클럽이 2017년 노인 취업교육센터 지정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제주시 노형동 제주 시니어 클럽 교육센터에서 취업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교육은 90% 이상 출석할 경우 수료가 가능하고 시니어 인턴십 사업 등과 연계해 취업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설 법인 수가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 지역 신설 법인은 110개로 지난해보다 18.5% 감소하는 등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전국 신설 법인은 8,200여 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주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도내 신설 법인은 경기에 민감한 숙박업 등이 대부분으로 경기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51회 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서귀포 강창가 종합경기장 등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도민체전에는 초중고와 일반부 612개 선수단에서 16,000여 명의 선수와 스포츠 동호인들이 참가합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일반부 경기의 경우 행정시 대항에서 읍면동 대항 경기로 변경되고 학교 스포츠클럽 경기는 22개 종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청명과 한식 기간에 119가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청명과 한식인 4일과 5일 이틀간 전 지역 소방관서의 경계 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공원 묘지와 등산로에 소방대원을 전진 배치하고 의용 소방대를 활용해 소방 순찰을 벌일 계획입니다. 보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보육 발전 계획이 수립됩니다. 제주도는 중장기 보육 정책 계획을 구체화하고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해 세부 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육 발전 계획에는 지역 특성에 따른 보육 환경 변화 분석과 보육 사업 기본 방향,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제주 지역 청소년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중고생과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로 2년 전보다 11.4%포인트 감소했고 전국 평균보다는 1.5%포인트 낮았습니다. 부문별로는 교우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8.3%로 가장 높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36.1%로 가장 낮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